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장흥하면 깨끗한 청정해역, 정남진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올 가을 장흥에서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산림문화 박람회 등 주민과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정종순 장흥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과 푸른 숲이 넘쳐 흐르고 살아 숨쉬는 정남진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흥하면은 또 청정해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요. 또 소개 좀 부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요. 정남진 장흥하면은 맑은 물과 푸른 숲이 넘쳐 흐르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지만은 우리 정남진 장흥처럼 산과 강 그리고 바다와 호수 이 네 가지가 고루 잘 어우러진 고장은 드뭅니다. 특히 장흥에는 탐진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그리고 등량만의 바다가 있고, 그리고 산이 해발 500m 이상의 산이 12개가 있습니다. 800m, 700m, 600m, 500m 산이 12개 가까워요. 그 다음에 장흥댐 탐진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 전라남도 9개 시군 서부 지역에 맑은 물 7수물을 공급하는 호수지요. 그래서 우리 정남진 장흥은 산과 강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곳이다.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자랑한다면 장흥은 의향입니다. 의로운 고장 장흥입니다. 물림의향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고장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12척의 배를 잘 수리해서 명랑해전에 나가서 대성을 거뒀던 곳이 우리 정남진 장흥 회진에 있습니다. 회령포에 곧 10월에 저희들이 회령포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안중근의사 사당이 장흥에 있습니다. 65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55년도에 우리 장흥 사람들은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안중근의사 고향이 없고 후손이 없어서 제를 모신 사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흥에서 장흥 사람 중에서도 손흥한 씨 후손들이 안중근의사 사당을 짓고 지금까지 65년째 추모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동학의 최대의 격전지가 장흥 석대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곳이요. 또 의향, 정의로운 고장 장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습니다. 네, 장흥은 이제 맑은 물과 푸른 숲이라고 자랑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청정해역 장흥에서 통합의학 박람회가 올해 10번째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박람회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통합의학 박람회가 올해가 10회째입니다. 10회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은 일반 의학과 달리 한의학, 그 다음에 양의학, 그리고 대체요법 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료하는 그러한 의료 행위입니다. 이 통합의료는 사실 유럽, 미국 쪽에서 많이 권장이 됐는데요. 지금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하는 의료 행태입니다. 방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서울의 안암병원이나 고대 안암병원이나 아주대 같은 데는 통합의료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통합의학 시작한 곳이 우리 정남진 장흥 땅입니다. 올해가 10회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통합의학, 양의학, 한의학, 대체요법이 함께 어우러서 환자분을 가운데 모시고 양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하자는 그러한 메카 센터가 바로 우리 장흥에 있고요. 그를 이제 이어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10회째 올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젯밤에도 원광대학교 산하 9개 병원 원장들이 장흥에 오셔서 통합의학 박람회 기간에
어떤 학술 세미나를 할 것인가를 어제 이제 자체 토론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만큼 통합의학의 메카는 정남진 자흥이고, 자흥에서 10회째, 10년째 통합의학의 체험과 치료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남진 자흥입니다. 네, 정남진 장흥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통합의학 박람회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통합의학 박람회가 10월 7일부터 7일간 개최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람회장이 안양면 사자선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통합의학이 개최되는 곳이 안양면 사자산 기술개소합니다. 10회째. 2016년도에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도 거기서 개최했어요. 거기는 우리 자흥에 12개의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666m의 산이 사자산입니다. 호남 정맥에 자리 잡은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산이죠. 뒤로는 제암산이 807m 제암산이 있고, 앞으로는 518m의 억굴산이 있는 그러한 산 중턱에 우리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기 좋은 곳. 그래서 그곳에 자흥군 안양면 사자산 기산 마을인데요. 그곳에 통합의학 박람회 장을 짓고 컨벤션 센터를 짓고 또 원광대학교 장흥 통합의료 한방병원이 들어섰고 2017년도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의료행위, 진료행위, 연구행위를 하면서 아마 통합의학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진료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통합의료 한방병원 내에 연구소에 연구진 박사님 4분께서 난치성 질환, 고치기 힘든 난치성 질환 연구소를 거기 설립해서 그 안에서 우리 학계 의료진들과 함께 지금 난치성 질환 연구소가 또 들어서 있고, 그래서요 통합의학 박람회와 함께 난치성 질환 연구소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의학 박람회가 10회째를 맞는 만큼 다른 박람회들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차별화됐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일반 박람회하고 통합의학 박람회가 어떻게 다르는가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일반 박람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 김영록 도시장님께서 혁신 박람회를 했잖아요. 목포에서 바로 이곳에서. 그런데 일반 박람회는 가서 보고 듣고 그리고 좀 감상하면서 관람하는 형식의 관람 중심의 박람회가 일반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학 박람회는 이 통합의학이라는 새로운 진료 방법을 먼저 진료받습니다. 진단을 받는 거예요. 양의사, 한의사, 대체요법을 하는 선생님 앞에서 진료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합니다. 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분들이 양의학, 한의학적으로 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체요법 하신 분은 또 우리 대체요법에 의해서 그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래서 일반 박람회가 관람 중심이라면은 이 통합의학 박람회는 체험 중심이다. 체험 중심이다. 그런 박람회다. 그렇게 아마 구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일반 박람회는 이제 관람 중심이라면 통합의학 박람회는 체험 중심.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정말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10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특별히 올해 이 통합의학 박람회만의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네, 매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7주제관을 정해가지고요. 주제관이 7군데가 있습니다. 1주제관, 주제관 1, 2 해서 마지막에는 건강 음식관까지 어떻게 자기 몸을 치유해 나갈 것인가 있는데, 시간을 내서 7개의 주제관을 쭉 둘러보셔야 되고요. 둘러보세요. 작년에는 그 주제관 중에서도 우리 농촌 사람들한테 가장 만연해 가면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전립선입니다. 남성분들. 그래서 작년에는 전립선을 대대적으로 우리 전국에 전립선을 걱정하신 분들이 장을 오셨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거의 오셨죠. 많은 분들이.
작년에는 특이하게 전립선 중심의 검진을 현장에서 해서 암이 의심된 사람들은 바로 가까운 우리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안내해서 치료받게 해드렸거든요. 이제 올해는 안 검사를 할 겁니다. 눈, 홍채 검사를 해서요. 그 검사는 3분이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3분이면 많은 사람이 안 질환에 대해서, 홍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안 건강으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런 특이한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흥의 난치성 질환 연구소. 그 연구소 박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장을 다녀가신 원광대학교 산하 9개 병원의 원장님들,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이제 박사님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학술 세미나 토론회를 할 겁니다.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마 매년 개최되지만은 올해는 좀 더 특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 홍채 총합 연합회에서 이제 홍채 검진도 온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좀 흥미가 네. 있고요. 또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제 통합의학 관련해서 국가시범 사업으로 또 장흥에서 통합의학센터도 지금 들어섰는데요. 이곳은 네. 어떤 곳입니까? 통합의학센터는요. 네. 통합의학센터 속에서 하는 일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난치성 그 통합치료연구소입니다. 통합치료연구소. 난치성 질환을 통합치료하는 연구소가 센터 형식으로 들어서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한쪽에서는 통합의료를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의사, 양의사, 대체의학을 하는 선생님 세 분께서는 외래를 받고 있어요. 진료를 받고 또 입원도 원하시면 백병상의 병동을 만들어서 입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장흥군 원광대학교 통합의료 한방병원에서는 센터에서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진료도 하시고 입원 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통합의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박람회와 연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지금 전라남도 생물의학산업 벨트를 지금 생물의학산업 벨트를 지금 구성해서 추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벨트가 바로 나주시, 그 다음에 화순군, 장흥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생물의학 산업의 메카로 세 개 시군이 이제 같이 협업 체제로, 협력 체제로 추진이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장흥이 맡고, 백신 부분은 또 화순이 맡고, 또 어떤 부분은 나주가 맡고, 지금 그것을 서로 프로젝트를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 의료뿐만 아니라 생물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메카다. 그 중에서도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 생물의학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흥의 통합 의료, 통합의학은 아마 함께 발전돼 나갈 겁니다. 네, 이제 반드시 이제 지역별로 각 네.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이 연계돼야 또한 상승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제 좀 바꿔서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도 역시 개최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 어떤 박람회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정남진 장흥,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정남진 장흥입니다. 그래서 장흥이 그렇게 아직 오염되지 않는 풍광수토의 고장이다. 산과 강과 바다와 호수가 잘 어우러진 고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합의학 박람회는 10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청, 그 다음에 산림조합 중앙회 그 주관으로 전국을 돌면서 실시하거든요. 작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했어요. 인제도 참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전라남도로 숲속의 전남을 만들자는 일환으로 전남으로 그 박람회를 끌어오셨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장흥으로, 장흥이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흥으로 지정을 해서 10월 11일부터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대한민국의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남진 장흥 박람회장을 찾을 겁니다. 평균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산림조합 중앙회와 전라남도와 그리고 장흥군이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도 통합학 박람회 바로 그 기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림문화 박람회는 탐진 강변과 장흥이 갖고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11일부터 10일 동안 개최가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학 박람회는 7일부터 7일 동안 우리 사자산 기슭에서 개최가 되는 박람회입니다. 네, 이제 통합의학 박람회와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가 이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홍보를 잘해야죠. 박람회가 성공을 하려면은, 그리고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려면은 일단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CJ 헬로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하러 나왔어요. 통합학 박람회나 산림문화 박람회나 대한민국 박람회입니다.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행사도 아니고 전라남도만이 행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박람회의 두 개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장흥을 위한 또 장흥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10월 하면 이제 축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장흥에서도 그 외에 많은 축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10월 한 달은 정말 어려운 축제, 많은 축제가 있는 것이 또 장흥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모레는 제가 안정근 의사 해동사 뿌리를 찾아서 러시아, 중국을 출장 가는데요. 그러는 가는 사이에 10월 4일부터 축제가 시작됩니다. 장흥은 10월 4일, 5일, 6일은 회령성 문화축제,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역사적인 그 사료를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10월 4일, 5일, 6일은 이제 회령성 문화축제가 시작되고요. 그 가운데 5일 날은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장흥에서 하게 돼 있어요. 6일 날은 우리 청관산 명산에 억새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은 통합학 박람회, 11일 날은 이제 산림문화 박람회,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조금 이제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축제를 장흥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이청준 선생님의 선악동 나그네 선악동의 메밀꽃 축제도 3일부터 또 실시한단 말이에요. 메밀꽃 축제도. 이러한 많은 축제를 하지만은 요즘 국가적으로 지금 걱정거리가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한강 이북에서 지금 확산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장흥에도 연례 농가에서 2만 도 가까운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요. 전남에도 그렇고요, 많이. 그래서 이 큰 축제 중에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좀 이쪽에 오시는 것을 자제해 나갈 것인가, 못 오시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축제를 조금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통합학 박람회, 산림문화 박람회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국 바다낚시 대회하고 우리 청관산 억새제는 아마 이번에는 그냥 취소를 할까, 지금 오늘 내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축제의 고향 하면은, 축제의 뭐 장소 하면은 전남진 장흥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끝으로 국민과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여행이 생각나시겠죠. 우리 정남진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많은 가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숲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오시면은 힐링할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분히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장흥에서 우리 전국의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친절하고 그리고 청렴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으로 오십시오. 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러 사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또 산림문화박람회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주민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